후기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것을 침뜸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침뜸을 배운 제자의 동생이 얀센 백신을 맞고 일주일 정도 계속 열이 나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행히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뜸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침뜸을 배워두시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침뜸을 하게 된다면 아마 현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간단히 말해서 아토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낫지 못하고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병들이 있으면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자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생긴 병이잖아요. 이 병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주로 피부가 간지럽습니다. 굉장히 간지럽고요. 낮에는 그나마 스스로 자제를 하고 긁지 않기도 하지만 저녁에 잘 때는 무의식 중에 막 긁게 됩니다. 또 긁게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서 다른 또 피부 질환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합니다. 사막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또 피부에 염증, 즉 습진이 생기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진물이나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보기에도 좀 많이 흉하죠. 물론 이 아토피는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처음 발생할 때는 팔꿈치 주변 또는 무릎 오금지 쪽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생기거나 또는 얼굴에 생긴다든지 이렇게 일부분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병을 고치지 않게 되면 온몸에 퍼질 수도 있는 병입니다. 가벼울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지만 이렇게 온몸에 다 퍼지고 좀 병이 위중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자는 것도 못 자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옷 입는 것도 힘들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자, 그러면 이 병이 왜 생길까요? 한 가지 힌트는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 아직도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오지에서는 이런 질병 찾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인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즉 공해, 공기의 오염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가스들이 공기 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그런 것들이 더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도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어때요? 어른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죠. 또 각종 장기들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른들에 비해서 장기의 기능이 100% 발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러한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 식사는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시죠? 평균적으로 두 끼나 세 끼 정도 드시죠? 많이 먹어봤자 네 끼인데요. 엄청나게 열심히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드시는 경우 거의 없죠. 대부분 두 끼 또는 세 끼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하루에 몇 번 하게 될까요? 두세 번 하나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때도 24시간 계속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사람들이 먹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막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기는 잘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공기가 우리 생명에는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두세 끼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근데 공기는요, 2분, 3분만 호흡을 안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쇼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계속 우리는 24시간 호흡을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만약에 주변 공기가 더럽다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계속 더러운 공기를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흡수하게 되죠. 온몸에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기에 이런 독소가 많다면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아토피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행히 일부 사람들은 폐의 기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흡입을 독소를 했지만 배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아토피에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흡입을 하면서 독소가 많이 들어왔는데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아토피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 보시면 먹는 것도 좀 짧습니다. 먹는 것도 소화가 좀 잘 안 되고요. 또는 편식을 잘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편식을 하고 조금밖에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위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이 아토피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비위가 강하면 아토피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를 통해서 독소가 들어왔지만 배독을 잘하면 잘 되잖아요. 그 배독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강하다면 우리가 독소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변, 소변, 땀 등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쉽게 걸리게 되죠. 또한 간은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그러한 독소들을 해독해 주게 됩니다. 간에 독소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간이 해독을 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도 사람마다 간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데도 잘 취하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한 잔만 딱 마셔도 또는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취하는 느낌이 납니다. 간이 비교적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는 관절 부위입니다. 관절이라는 거는 워낙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다 관절인데요. 접히니까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자꾸 접어버리면은 호수 안에 있는 물이 잘 통과가 되나요? 잘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이 관절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관절이 자꾸 접혀 있으니까 잘 통과가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이런 데에 뭐가 쌓일까요? 노폐물, 독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에 주로 아토피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죠? 심장이죠. 심장이 강해서 관절 부위도 아주 빠르게 원활하게 약간 접혀 있다 하더라도 압이 높으니까 쫙쫙 지나갑니다. 문제가 없죠. 근데 심장이 약하면 어떻겠어요? 혈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는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을 지나갈 때 아무래도 독소들을 더 많이 쌓아버리게 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이렇게 더러운 공기와 또 습하고 더운 환경이라면 많이들 걸립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도 대부분 가을이나 겨울, 봄철보다는 여름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모든 질병은 우리의 정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쉬운 예로 화가 나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어떤 경우는 화가 너무 심하면 두통도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피 또는 입에서 피를 분출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정신하고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몸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아토피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혐오감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누가 나를 만지는 것도 싫고요. 내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가 잘 생깁니다. 피부에서 그러한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아토피에 걸리신 분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원인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힌트가 왔을 겁니다. 공기가 질이 떨어지면 공기가 더러우면 잘생긴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끗한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전역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도시만 주로 이렇게 공기가 더러웠었고요. 만약에 휴가철 같은 때에 강원도 같은 이런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가면은 아토피가 있던 아이가 그 즉시 아토피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회복이 되고 완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만 해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 오지 마을 같은데 이런 공기 깨끗한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사 가시면 거의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싹 깨끗하게 낫습니다. 어떤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다 그렇게 낫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진입하니까 아이가 이미 간지러워하는 것이 서서히 멈추고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가를 며칠 동안 지낸 다음에 또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길에 대도시로 이렇게 진입이 되는 순간부터 벌써 아이가 기침을 살살 하기 시작하고 몸을 긁기 시작하면서 간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아이의 건강에 아토피에 영향을 준다는 아주 좋은 증거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불량식품은 피하는 겁니다. 특히 아토피 걸리신 분들 굉장히 먹는 거에 예민하죠. 먹는 거 신경 많이 씁니다. 특히 자녀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선별해가지고 깨끗하고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싼 거지만 깨끗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것들을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사실 그렇게 먹으니까 어때요? 다릅니다. 아무거나 막 먹고 햄버거, 라면 같은 불량식품을 먹으면은 아토피가 벌써 확 번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건강한 식품 위주로 먹기 시작하면 그나마 피부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심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경고입니다. 피부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만 나한테 주는지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배출되겠죠. 그래서 물을 정기적으로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을 약간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소들을 빨아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 안에 머금은 다음에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맹물만 마시면 삼투압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조금만 티스푼으로 살짝 해가지고 드시고 약 먹듯이 이렇게 물을 마셔도 되고요. 또는 물 자체에 대해 소금을 살짝 타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만약에 물에 타셨다면 마셨을 때 짜면 안 됩니다. 그건 짠 겁니다. 딱 이렇게 타고 마셨을 때 짜진 않은데 뭔가 물맛이 다른데 좀 이상한데 약간 일반 물하고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그리고 삼키고 나면은 뒷맛은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그게 적당하게 소금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음료가 있잖아요. 결론은 그 이온물 이런 게 다 소금물입니다. 근데 우리 마실 때 어때요? 짜세요? 짜다는 느낌 잘 안 들죠? 맛있죠? 그게 적당하게 소금을 함유했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를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위장병 고친다. 자, 군대밥이 얼마나 좋을까요? 뉴스에도 자꾸 나오죠. 군대밥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군대 가면은 위장병을 고친대요. 왜 그럴까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위장병이 있던 사람도 군대를 들어가면 위장병이 낫게 됩니다. 즉 우리가 먹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끼를 먹는 게 좋나요? 세 끼를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한 끼를 먹는 게 좋나요? 그런 거는 크게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몸에 습관이 된 대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끼 드시는 게 습관이 돼 있고 그렇게 해도 힘이 빠지지 않고 편안하다. 그럼 좋습니다. 한 끼만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세 끼를 먹어야지 편안하고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친다. 그리고 몸도 편안하다. 그럼 세 끼 드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 몸에 맞춰서 드시되 반드시 정해진 시간. 이 시간에는 내가 밥 먹는 시간이다 라고 정해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비위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토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식품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 고기 이런 것들을 드시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머니들이 시장에서 물건 사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래되고 싼 거 사시나요? 신선하더라도 조금 비싼 것을 구매하시나요?
네, 대부분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신선한 것을 고르게 됩니다. 그게 다 전통적으로 수천 년간 인류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신선한 것이 몸에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산책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를 하시면요, 몸에 있는 독소가 쉽게 빠져나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산책, 한 30분 이상 정도 산책을 쭉 멈추지 않고 하시면은 조금씩 땀이 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곧 아토피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좀 다독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나비 치료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손을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나비처럼 보이죠? 나비처럼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다독다독거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너무 고생 많다. 힘들었지? 정말 잘 견디고 있네. 난 널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다독다독 거려주시면 심신의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길러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죠?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지하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개 강의였고요. 이후부터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러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료로 제공하는 이오텍 셀프 테라피 치료자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포함해서 약 200편의 동영상 강의를 제한 없이 계속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